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든 수학입니다. 오늘 편도함수의 활용 극각과 테일러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예제 3번까지 해서 개념은 다 마무리를 지었고 이제 이번 시간 남은 문제들을 풀어봐야겠죠. 한번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제 3-1번부터 볼게요. 자, 주어진 함수의 원점에서의 2차 근사식, 3차 근사식을 구하시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fxy는 x, 2의 y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 시간에 설명한 대로 이제 정의를 활용해서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편도함수들 다 구해가지고 해도 되는데, 근데 편도함수 구하기가 귀찮아요. 왜냐하면 뭐 하나, 두 개 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게 개수가 많죠. 편도함수가 이변수 함수 같은 경우는 1개도 한 번 미분한 건 2개 종류가 있고 2번 미분한 건 3개, 3번 미분한 건 4개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편도함수 계산해야 되는 게 이제 양이 많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테일러 급수를 활용해서 이제 이변수 함수의 테일러 급수를 구하는 게 조금 더 편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2의 y제곱 같은 경우는 이제 테일러 급수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제 어떻게 써지죠? 1 더하기 y 더하기 2팩분의 y의 제곱 더하기 3팩분의 y의 세제곱 이렇게 써지죠. 이렇게 쭉 가니까 결국에는 테일러 급수를 적어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x 플러스 xy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xy 제곱 플러스 3 팩토리얼 분의 xy의 세제곱 해서 쭉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2차 근사식은 뭐겠어요? 그쵸? t2 fxy는 x 플러스 xy 그 다음에 t3 fxy는요 여기까지 다 더하는 거죠. 그래서 x 플러스 xy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xy 제곱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뭐 엄밀하게 이게 진짜로 왜 맨날 되는지는 증명하진 않았는데 그냥 되는 갑다 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자, 이번엔 fxy가 sin x제곱 플러스 y제곱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하죠? sin의 우리 테일러 급수 알고 있죠? 여러분 sin 뭐 x라고 해볼까요? 이거 어떻게 써지죠? x 빼기 3 팩토리얼 분의 x의 세제곱 플러스 5 팩토리얼 분의 x의 5제곱 뭐 이렇게 써지잖아요. 그대로 넣어주겠습니다. 그럼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3 팩토리얼 분의 1에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의 세제곱 플러스 5 팩토리얼 분의 1에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의 5제곱 이렇게 써지겠죠. 쭉 갈 텐데요. 보시면 여기서 2차식은 어디밖에 없죠? 얘밖에 없죠. 여기서밖에 2차식이 안 생기고 뒤에서는 다 이제 뭐 6차식보다 큰 게 나오죠. 그러니까 3차식도 심지어 없어요. 맞죠? 전부 뭐 6차식, 10차식 뭐 이런 친구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2차 테일러 다항식과 3차 테일러 다항식이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이제 x제곱 플러스 y제곱으로 나오는 거죠. 네, 좋습니다. 자, 3번 문제 볼게요. 자, fxy는 이번에는 1-x-y 플러스 xy분의 1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비슷하게 하면 되는데 뭐 물론 인수분해가 되긴 하는데요.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하셔서 이걸 활용해서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그냥 바로 하셔도 되는데 뭐 두 가지 방법 다 해볼까요? 여기서 바로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1-x분의 1의 우리 테일러 급수를 알고 있죠. 1 플러스 x 플러스 x제곱 해가지고 쭉 간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제 x 대신에 이렇게 집어 넣어 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식을 활용해서 여러분이 해주시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1 더하기 x 플러스 y 마이너스 xy 플러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xy의 제곱 해가지고 쭉 가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좀만 더 적어볼까요? x 플러스 y 마이너스 xy의 세제곱 해가지고 쭉 적으실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2차 테일러 방식은 뭐가 나오나요? 그쵸? 2차식을 잘 찾아보시면 여기서 일단 2차 이하죠. 이것도 2차 이하, 2차 이하. 그리고 여기서는 x 플러스 y의 제곱 해가지고 이제 2차 이하가 나오죠. 뭐 나머지는 다 3차고 여기서도 다 3차고 그죠? 그래서 이제 남는 거 이제 적어주시면 1 플러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xy 플러스 x 플러스 y의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덥죠? 네, 덥습니다. 자, t3fxy도 해볼까요? t3fxy 이번엔 3차 이하를 다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1 더하기 x 더하기 y 마이너스 xy 플러스 x 플러스 y 제곱 여기까지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y xy까지가 3차식이죠. 그 다음에 x제곱 y제곱은 4차식이고 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x 플러스 y의 세제곱, 여기서 x 플러스 y의 세제곱 여기까지 있습니다. 근데 뒤에는 다 이제 4차식이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돼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뭐 전개를 하시면 하실 수도 있죠. 네, 좀 더 예쁘게 써볼까요? 1창 이제 최저차항부터 이제 오름차순이라고 하네요. 오름차순으로 나열을 해볼게요. 그러면 x 플러스 y, 그 다음에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 이렇게 써질 수 있겠고요. 얘는 어떻게 써지죠? 1 플러스 x 플러스 y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 플러스, 자 이걸 전개해 주시면 되는데,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y 플러스 3xy제곱 플러스 y세제곱에서 2x제곱 y 2x y제곱을 빼는 거니까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y 플러스 xy제곱 플러스 y세제곱이 되죠. 네, 이렇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괜찮죠? 뭔 얘기인지 알죠? 좋아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보죠. 두 번째. 자, 두 번째를 해볼 텐데,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1-x분의 1하고 1-y분의 1을 곱한 거니까 어떤 걸 곱했다고 생각하는 거냐면 1 플러스 x 플러스 x제곱 플러스 점점점 이거랑 1 플러스 y 플러스 y제곱 플러스 점점점 이걸 곱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3차식까지 해야 되니까 3차까지 적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곱해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곱해줬을 때 T2fxi 금방 나오죠. T2fxi, T3fxi 이게 조금 더 쉽게 나오는데요. 그렇죠? T2fxy는 이제 2차식까지 다 적는 거니까, 자, 상수항은 1, 그 다음에 1차식은 x 더하기 y, 그 다음 2차식은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제곱. 아까랑 똑같죠? 그리고 T3fxy도 똑같습니다. 이제 1 더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제곱까지는 똑같고, 3차식에서 이제 x 세제곱, 그 다음에 x제곱 y, 그 다음에 xy제곱, y세제곱 이렇게 전개하면 이렇게 나오죠. 네, 결국 같은 게 얻어진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이거를 이제 미분해서 하려고 하면 이거 3번 미분하기 진짜 쉽지 않거든요. 3번 미분하기 진짜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테일러 곱수를 활용해서 하는 게 훨씬 더 빠를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제 3-2번 볼게요. 자, fxy는 2x의 제곱 sin y의 원점에서 2차 근사식을 구하고, 절대값 x가 0.1 이하면서 절대값 y가 0.1 이하일 때 2차 근사식의 오차의 한계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오차의 한계를 구하려면 뭐 예제 3번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어느 정도 미분을 해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은 미분했을 때 우리가 3궤도 함수들을 봤어야 됐죠. 3궤도 함수를 봐가지고 그 3궤도 함수의 상계를 찾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오차의 한계를 구할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오차 한계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실제로 미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빠르게 2차 근사식은 금방 구할 수 있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얘를 이제 1 플러스 x 플러스 2 팩토리얼분의 x의 제곱 해가지고 쭉 적혀질 때고, 그 다음 y 빼기 3 팩토리얼분의 y 세제곱 이렇게 쭉 갈 테니까 2차 근사식은 자 1하고 y를 곱한 거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x하고 y 곱한 것도 나오겠죠. 더 없죠. 얘랑 하면 3차식이니까 3팩토리얼분의 y 세제곱하고 1 곱해도 3차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y 플러스 xy만이 이제 2차식이니까 2x제곱 sin y의 2차 테일러 방식은 y 플러스 xy구나 이렇게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오차의 한계를 구하려면 어쩔 수 없이 미분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미분을 해봅시다. 자, 미분을 할게요. 자, x에 대해서 미분하면 2x제곱 sin y, y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2x제곱 코사인 y. 자, fxx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2x제곱의 sin y.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어려워요. 자, fxy는 2x제곱의 코사인 y, fyy는요 마이너스 2x제곱의 sin y. 자, 여기서 넣어보셔서 실제로 같은지 확인해 볼 수도 있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처음 연습하는 거니까. 자, 원점에서기 때문에 0,0을 넣어주면 이 값은 0이고 이 값은 1이고 이 값은 0이고 이 값은 1이고 이 값은 0이죠. 다시 말하면 x 앞에 있는 개수는 0, y 앞에 있는 개수는 1, xy 앞에 있는 x제곱 앞에 있는 개수는 0. 그 다음에 xy 앞에 있는 개수는 1이어야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2 팩토리얼 분의 h제곱의 x제곱의 fxx 플러스 2xy의 fxy 플러스 y제곱의 fyy이기 때문에 xy 앞에 있는 개수는 그렇죠. fxy의 0,0이죠. 만약에 여기가 3이었으면 여러분 x제곱 앞에 있는 개수는 2분의 3이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하는지 알죠? 이 식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그래. 그리고 여기 y제곱 앞에 있는 개수는 0이죠. 그래서 실제로 같아진다는 것도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대로 하나 이렇게 일변함수의 테일러 급수를 이용하나 해서 같은 결과를 얻고요. 자, 우리가 궁금한 거는 3궤도 함수들의 이제 최대값이 궁금합니다. 얘가 이제 뭐보다 작거나 같은지가 궁금해요. 절대값이. 자, 그래서 얘를 이제 다 계산을 해보셔야 되는데, 근데 사실 기껏 해봐야 다 2x제곱의 sin y 아니면 2x제곱의 코사인 y 뭐 이런 친구들이잖아요. 뭐 기껏 해봐야 미분을 얼마나 열심히 해봐야 어쨌든 간에 절대값 취하면 다 이거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죠? 근데 sin y랑 코사인 y는 기본적으로 다 절대값 2x제곱보다 작잖아요, 그죠? 근데 x가 절대값 x가 0.1을 이하기 때문에 2x제곱이라는 것은 이게 0.1제곱보다 작거나 같은 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3계수 함수들의 최대값이 2의 0.1제곱보다 작은 거죠. 작거나 같습니다. 자, 이거를 m이라고 놓는다면 우리 오차의 한계 2xy 얘를 어떻게 절대값이 뭐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냐면 3팩토리얼 분의 m의 절대값 h 플러스 절대값 k의 세제곱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죠. 여기서 h랑 k는 x와 y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원점에서 보는 거니까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겠죠.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 지난 시간에 이제 유도까지 해드렸죠.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그 나머지 양 n차 나머지 양 rn fxy가 어떻게 써졌냐면 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1에 그 h라고 쓸게요. h에 이제 d dx 플러스 k d dy 이거에 n 플러스 1제곱에 f a 플러스 c h b 플러스 k 얘보다 얘랑 이제 같았는데 그러니까 이거의 절대값이 뭐보다 작거나 같냐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얘를 우리가 다 전개해서 보면 이걸 다 전개해서 이제 절대부등식을 써가지고 이제 그 이게 다 바뀌어졌죠. 그 이쪽에 있는 것들이 절대값이 다 n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h에 뭐 n 플러스 1제곱 해가지고 m 절대값, 그지?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여기가 nc 제로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nc1의 절대값 h의 n제곱에 절대값 k의 m 해가지고 점점점 해가지고 ncn의 절대값 k의 m 플러스 1제곱의 m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 있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는 뭐예요? 그죠? m 곱하기 절대값 h 플러스 절대값 k의 m 플러스 1제곱보다 이거랑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작거나 같았습니다. 자, 뭐 지난 시간에 한 얘기고요, 이거는. 그래서 여튼 결론은 이제 오차 한계를 이렇게 구할 수 있었는데, 근데 지금 m이 0.1제곱이고 절대값 x는 뭐보다 작거나 같냐면 0.1보다 작거나 같고요. 절대값 y도 0.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게 오차의 한계가 되겠죠. 뭐 여러분 계산기를 두드려 보셔도 되고요. 야 뭐 2보다 작거나 같다고 치면 뭐 3분의 1 곱하기 2보다 작거나 같겠죠?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네, 해보진 않았는데 2보다 작거나 같겠죠?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그러면 3분의 1 곱하기 0.008 이거보다 작거나 같을 겁니다. 뭐 뭔 소리인지 알겠죠? 0. 대충 003보다는 작거나 같겠군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차의 한계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이제 예제 유제는 다 끝났고요. 문제 한번 풀어보죠. 지금 소리가 들리고 있죠? 네, 들리고 있습니다. 예. 네, 좋아요. 자, 문제 1번 볼게요. xy가 0 이상에서 정의된 함수 fxy는 6xi 그 다음에 2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3y 제곱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떤 영역에서 정의가 되어 있냐면 이제 이렇게 이런 이제 그 경계가 있는 이런 유계가 아닌 닫힌 영역에서 정의가 되어 있죠. 유계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값 최소값이 항상 존재하지는 않아요. 최대값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최소값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잘 모르는데요. 뭐 있다고 치면 뭐 논의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있다고 치면 뭐 경계에 있거나 아니면 내부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내부에 있는 경우는 내부에서 극값이 되기 때문에 헬셀 판정법을 이용해서 다시 말하면 이계도 함수법 판정법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임계점을 찾고 이계도 함수 판정법을 이용해서 극값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고요.
만약에 최대값이 경계에 있다면 그 경계에서 이제 그냥 계산하면 되죠. 네,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굳이 라그랑주 승수법으로 갈 것도 없이 이렇게 편하잖아요. 경계가 계산하기 어렵지 않잖아. 사실 쉽죠. 이 경계는 뭐예요? 지금 제가 이걸 x축, 이걸 y축이라 한다면 그죠? 이 직선은 x는 0이고 이 직선은 이제 y는 0이니까 x는 0, y는 0에서 fxy 값이 그냥 0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네. 결국 보라색에서 어느 값을 갖는지는 다 알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모르는 건 이 경계에서밖에 없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은 경계래 내부에서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내부에서 어느 점에서 이제 그 값이 될 수 있는지 그 후보를 먼저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f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시면 6y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3y 제곱 그 다음에 자 뒤에 걸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겠죠? 그럼 6xy에 2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3y 제곱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얘가 언제 0 되는지 보려고 2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3y 제곱을 끌어내시면 6y 마이너스 12xy 이렇게 나오네요. 자, fy도 구해볼게요. fy는요 6x 2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3y 제곱 그 다음에 6xy에 2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3y 제곱 여기에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되죠. 다시 쓰면 2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3y 제곱에 6x 마이너스 18xy 이렇게 됩니다. 자, 얘도 0 돼야 되고요. 얘도 0 돼야 됩니다. 자, 위에 거를 전개를 해보면 6y로 묶어주시면 6y 곱하기 1 마이너스 2x가 0인 거니까 y는 0 또는 x는 2분의 1인 거죠. 자, 아래 것도 이제 6x로 묶어주시면 1 마이너스 3y는 0이기 때문에 x는 0 또는 y는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만약에 y가 0이면 y가 3분의 1일 수는 없으니까 x가 0이어야 되고요. 만약에 x가 2분의 1이면 x가 0일 수는 없으니까 y가 3분의 1이어야겠죠. 그러니까 0,0은 사실 내부에 있는 점이 아니잖아요. 내부에 없죠. 네, 그러니까 이제 2분의 1하고 3분의 1, 2분의 1, 3분의 1이 이제 극값이 될 수 있는 후보입니다. 얘가 바로 후보죠. 2분의 1, 3분의 1이라고 하는 점이 이제 극값을 가질 수 있는 후보예요. 실제로 극값이 되는지 확인하려면 사실 정답은 쉽게 찾아요. 최대값이 뭐 구하시오 하면 있겠죠. 있으니까 2분의 1, 3분의 1을 여기다 집어넣어 주시면 6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2의 마이너스 1 플러스 1제곱 이거 해주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값이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데 최대값이 이제 경계에 있을 수는 없게 된 거죠. 왜냐면 경계에서는 값이 0이니까. 그럼 내부에서밖에 없다는 얘긴데 내부에서 최대값을 갖는다면 그 값은 극값이므로 결국에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는 게 이제 최대값이 된다 해가지고 정답은 나와요. 근데 조금 더 엄밀하게 이게 진짜로 최대값이 되는지 이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일단은 최대값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게 전혀 무리 없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계도함수 판정법을 이용해서 극값임을 확인해서 끝 이게 아니라 극값이 있다 그래서 그게 또 최대값이 되는 거는 좀 다른 얘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계도함수 판정법을 적용을 해보시면 극대값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나올 텐데 계산하기 귀찮아 보이니까 제가 이제 안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한번 해보고 싶으시면 해보세요. 하셔도 되는데 여튼 이제 사실 최대값을 가진다는 것만 보이면 이제 논의가 끝나는 거죠. 최대값을 가진다는 것만 보이면 논의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영역에서 최대값을 가지는지가 궁금해요. 괜찮죠? 자, 그러면 얘가 최대값을 가진다는 걸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이게 뭐보다 작거나 같으냐? 이것만 사실 관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6xy에 2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3y 제곱이 있는데 내가 이 값이 만약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충분히 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충분히 크면 그러니까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그러면은 이 값이 0으로 간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리미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무한대로 가면 얘 값이 0으로 간다. 네, 이것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그것만 증명을 하면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최대 최소 정리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이 어떤 0으로 간다 치면은 뭐 그쵸? 우리가 이제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잡았던 이 값보다 더 작은 값을 갖도록 범위를 이제 바깥 범위를 설정할 수 있고 그러면은 그 바깥 범위에서는 최대값이 절대로 발생할 일이 없는데 내부에서는 최대값이 이제 유기인 닫힌 경계니까 이제
유기인 닫힌 영역이니까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해서 최대값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안 생기고 내부에서 생기니까 증명 끝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얘만 보이면 끝나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얘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적당한 어떤 함수보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으로 이루어진 적당한 함수보다 절대값이 작거나 같음을 보이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근데 지금 하는 게 진짜 그렇게 필수적인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제가 막 지금 하는 얘기가 엄청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제가 엄밀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난 이렇게까지 하기 싫어요. 그럼 아까 했던 대로 그냥 2의 마이너스 1제곱이겠지 하고 끝내도 되는데, 자, 엄밀하게 하고 싶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 6xy에 6xy xy부터 처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얘가 뭐 이 식이 얘를 이용해서 이제 뭐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고 싶어요. 근데 xy는 우리 그 뭐에 의해서 그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2xy가 x제곱 플러스 y제곱보다 작거나 같죠. xy는 지금 양수니까, 맞죠? 그러니까 2xy가 x제곱 플러스 y제곱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게 일단 첫 번째 식.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3y제곱을 볼 텐데, 이 친구는 사실 지수함수죠. 지수함수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사실 x제곱 플러스 y제곱보다 당연히 작거나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x제곱 플러스 y제곱분의 1 뭐 이런 친구보다도 작거나 같아질 수밖에 없네. 뭐 사실 루트를 안 씌워도.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여러분 이렇게 바꾸면은 이거는 완전 지수함수니까, 그죠? x제곱 플러스 y제곱보다 당연히 이제 크거나 같아야 될 것 같잖아요. 증명을 어떻게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냐면, 2x제곱이 여러분 1 플러스 x 이상이라는 거 알고 있죠? x가 0보다 클 때.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다시 말하면 얘는 2x 플러스 3y보다 크거나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xy가 양수니까 x 플러스 y보다 지금 크거나 같은 상황인데요. 그죠? x 플러스 y라고 하는 게 이제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보다 더 크거나 같죠. 왜냐면은 x제곱 플러스 양변 제곱하면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이고 우변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니까, 맞죠? 그래서 결론 2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3y제곱이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지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된 거죠? 좀 좋지 않네요. 왜냐면은 얘랑 곱하면은 이게 뭔가 무한대로 가니까 좋지 않네요. 다시 좋지 않아요. 조금만 더 키우겠습니다. 여러분 테일러 급수를 활용한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조금만 더 키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2팩토리얼분의 1의 2x 플러스 3y제곱 이렇게 좀 고쳐볼게요. 그리고 3팩토리얼분의 2x 플러스 3y의 세제곱 이렇게 고쳐볼게요. 뭐 이런 친구보다도 얘가 더 큽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제 테일러 급수를 보시면 나머지 항이 어떻게 생기니까 4팩토리얼분의 1에 얘 미분한 거 2의 c제곱에 그 다음에 2x 플러스 3y의 4제곱 이렇게 써질 텐데 이게 양수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얘보다 크거나 같겠죠. 근데 그러면 다시 쓰면 얘는 뭐보다 크거나 같냐면 3팩토리얼분의 1에 2x 플러스 3y의 세제곱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다시 쓰면 3팩토리얼분의 1에 x 플러스 y의 세제곱보다 크거나 같은 건데, 아까 논의에 의해서 얘는 6분의 1의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세제곱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3y제곱이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세제곱분의 6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결론. 자, 얘랑 곱하면 2xy에 2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3y제곱 3을 더 곱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6xy에 2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3y제곱이 뭐보다 작거나 같냐면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분의 18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절대값은 취하나만 하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얘가 0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무한대로 갈 때 이 친구가 0으로 가니까 얘도 0으로 가야겠죠. 네.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게 투머치한 논의인가 갑자기 싶기도 했는데, 엄밀하게 하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최대값이 존재한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좋아요. 뭐 이해하기 싫으시면 이해 안 하셔도 되고요. 넘어가도 됩니다. 그냥 아까 얘기한 대로 결론은 뭐냐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최대값이 있다고 치면 내부에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내부에 있을 수도 있고 경계에 있을 수도 있는데,
만약 내부에 있다면은 지금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점과 경계에 있는 점을 비교를 해봤니까 뭐 2분의 1, 3분의 1 같은 거 집어넣어 보니까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0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경계에 있는 점들보단 항상 지금 이 내부에 있는 점이 좀 더 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최대값이 존재한다면 경계에서 발생하지 않고 내부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내부에서 최대값이 발생한다면 최대값은 극값이기 때문에 임계점이 되어서 그 최대가 되도록 하는 점은 임계점 중에 하나일 거란 얘기죠. 최대값이 있다는 것만 안다면 임계점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근데 그 임계점이 지금 하나밖에 없죠. 지금 2분의 1, 3분의 1이라는 거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최대값은 그 임계점인 2분의 1, 3분의 1에서 발생한다. 다시 말하면 2의 마이너스 제곱이 최대값이다. 그 정도를 여러분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최대값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쭉 적어드리긴 했는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문제 2번 볼게요. 자, a가 b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24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제곱의 3분의 1제곱 dx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ab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뭐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여러분이 그 꼭 그 뭐랄까요? 다변수 함수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다변수 함수처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자, 24-2x-x 제곱이라는 게 2차 함수잖아요. 구체적으로 얘는 x제곱 플러스 2x-24에 마이너스 붙인 건데 인수분해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4 곱하기 x 마이너스 4 곱하기 x 플러스 6 이렇게 써지니까 마이너스 6,4를 지나는 마이너스 6하고 4를 x절편으로 갖는 2차 함수죠. 그러니까 언제 양수냐 마이너스 6부터 4까지는 양수예요. 나머지는 다 음수고. 근데 그럼 이 적분값이 최대가 되려면 3분의 1 제곱은 이제 양음을 그대로 보존하죠. 양수를 3분의 1 제곱해도 양수고 음수를 3분의 1 제곱해도 음수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이 적분값이 최대가 되려면 안에 있는 게 양수가 돼야지 최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6부터 4까지 양수니까 a는 마이너스 6, b는 4일 때 최대다. 이렇게 이제 바로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다변수 함수 논의를 전개하지 않고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우리는 지금 다변수 함수 시간에 이걸 하고 있으니까 다변수 함수를 좀 활용을 해볼게요. 자, 이거를 fa, b라고 두고 언제 fa, b가 최대가 될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죠? 언제 a, b가 최대가 되는지 그거를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자, 미분을 해보면 되겠죠.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b가 a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여러분 a축, b축에서 보면 이런 영역이죠. 지금 a 아닌가요? 이 영역이 아니죠. a가 맞죠? b가 a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지금 이 영역이죠. 이 영역이 바로 이제 b가 a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인데요. 이 영역에서 이제 최대값이 최대값이 발생한다 치면 둘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경계에서 발생하든 내부에서 발생하든 둘 중에 하나라 그랬죠. 경계에서 발생을 하는 경우는 경계에서의 지금 함수값이 되게 쉬워요. 경계가 지금 b는 a니까 경계에서 함수값은 뭐죠? fa, 는 0이잖아요. 그러니까 경계에서는 이제 함수값이 0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실 안쪽에서는 무조건 양수인 게 있을 것 같죠. 만약 있다면은 경계에서 절대로 최대값이 발생할 수 없고 내부에서 발생할 것이다. 내부에서 발생하는 최대값은 임계점 중에 하나이므로 임계점을 찾고 크리티컬 포인트를 찾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제일 큰 걸 사실 찾으시면 되죠. 그 값 중에서 제일 큰 걸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물론 헬세 판정법을 이용하셔도 되는데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최대값을 찾으란 문제니까. 자, 해보죠. 자, FA는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A 제곱의 3분의 1 제곱이겠죠. 왜냐하면 안쪽에 있는 함수를 gx라고 하면 얘는 gx의 부정적 분중 하나를 라지 g라고 했을 때 라지 gb 빼기 라지 ga니까 a에서 편미분하면 마이너스 ga잖아요. 스몰 ga. 그래서 얘가 나오죠. 라지 fb는 뭘까요? 그렇죠. 24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b제곱의 3분의 1제곱입니다. 얘가 0되고 얘가 0돼야 되니까 결국에 fa에서 a는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아까 이제 해도 구했죠. 얘가 언제 0 된다고 했어요? 마이너스 하거나 6일 때 0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하거나 6일 때 0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 b가 언제 0이 됐나요? 얘가 마이너스 하거나 6일 때 0이 되죠. 맞나? 거꾸로 썼네요. 마이너스 6이거나 4일 때.
a가 마이너스 6일 때 a는 뭐 4일 수는 없으니까요. b는 마이너스 6이나 b는 4인데 지금 경계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얘기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b가 a보다 커야 됩니다. b가 a보다 크려면은 뭐밖에 없냐면 얘랑 얘밖에 없죠.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6하고 b는 4에서 이것만이 이제 내부에서 임계점이에요. 자, 근데 마이너스 6,4라는 친구가 여기다가 이제 넣어서 계산을 해보시면 양수잖아요. 그죠? 양수잖아요. 무조건 양수죠. 마이너스 6과 4 사이에서 이제 해보시면 계산을 해보셔도 되고요. 계산이 좀 힘들긴 한데 마이너스 6부터 4까지 얘가 양수니까요. 여튼 적분값은 항상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6,4에서 양수가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건 많이 임계점인데 지금 마이너스 6,4에서 양수니까 경계에서는 최대값이 발생할 일이 없으므로 이제 내부에서 경계값이 발생할 것이고 그러니까 내부에서 최대값이 발생할 것이고 내부에서 그 최대값은 바로 마이너스 6,4를 대입했을 때 그 최대값이 될 것이다. 그래서 최대값은 a는 마이너스 6, b는 4에서 생긴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왜 최대값이 있나요? 라고 물으시면 네, 그냥 아까 처음 한 논의로 대체하겠습니다. 귀찮으니까 네, 그냥 네, 처음에 설명한 방식으로 네, 이제 하시기 바래요. 자, 문제 3-1번 보겠습니다. 공면 z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10 뭐 대충 어떻게 생겼다고 쳐볼까요? 그랬을 때 이거 위에 이런 점 중에서 평면 x 플러스 2y-z는 0과 가장 가까운 점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변수는 x, y, z 여기 위에 점 그죠? x, y, z가 변수고 거리는 금방 구할 수 있죠. 이 점에서부터 평면까지의 거리 공식을 알고 있죠.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 공식 도형의 방정식 시간에 배웠습니다. 외우면 좋겠어요. 그래서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 공식이 어떻게 주어졌냐면 직선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루트 1의 제곱, 2의 제곱, 1의 제곱 해주시면 루트 6이죠. 루트 6분의 절대값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x 플러스 2y 마이너스 z를 해주면 되죠. 네, 이게 바로 이 x, y, z에서 이 평면까지의 거리가 됩니다. ABC라고 했으면 루트 6분의 절대값 A 플러스 2B 빼기 C가 되는 거고요. 얘가 이제 거리의 얘가 바로 이제 그 이제 거리 함수가 나오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얘가 언제 최대가 되는지가 얘가 언제 최소가 되는지가 궁금한 거죠. 언제 최소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자, 이 값이 0이 되는 순간이 있으면 최소값이 0이 되겠죠. 그쵸? 0이 되는 순간이 그림을 그려보면 없다는 거 금방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0이 되는 순간은 없어요. 근데 이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제가 가져와 볼까요? 0, 0, 루트 10 같은 거 가져와 볼까요? 그죠? 0, 0, z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10이죠. 네, 죄송해요. 자, 그러면은 0, 0, 10 같은 걸 가져와 보면 0, 0, 10을 여기다 넣으면은 그러니까 x 플러스 2y 마이너스 z에 0, 0, 10을 넣으면 그 마이너스 1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대값이 어떻게 나와야지 이제 플러스가 되냐면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와야지 이제 플러스가 되겠죠. 0이 되는 순간은 없기 때문에 이제 항상 이렇게 생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그러니까 거리 함수 fxyz는 루트 6분의 절대값 x 플러스 2y 빼기 z인데 이게 절대로 0이 될 순간은 없고 이게 0이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0, 0, 10을 넣었더니 그 안쪽에 있는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이쪽의 부호가 음수가 나왔으므로 fxyz는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쪽이 음수도 되고 양수도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0이 되는 게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 사이값 정리라 생각하셔도 돼요. 여튼 네, fxyz는 이제 이렇게 생긴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가 뭐가 되면 좋겠다? 최소가 되면 좋겠다 이런 거죠. 이 함수가 최소가 되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고 그냥 가장 가까운 점을 구하시오 그랬기 때문에 루트 6도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원하냐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y 플러스 z가 그렇죠? 다시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최소가 되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게 최소가 되도록 하는 xyz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쓰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y 플러스 z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제약 조건이 뭐냐면 z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10 이게 바로 제약 조건이에요. 넘겨서 보면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를 제약 조건 gx, yz는 0이라고 뒀을 때 이제 fx, yz 최소값을 찾는 거니까 라그랑주 승수법을 쓰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레디언트 f가 람다 그레디언트 g가 되도록 하는 람다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레디언트 f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이고 그레디언트 g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2x, 2y, 마이너스 1 이렇게 주어지죠. 그래서 뭘 풀어야 되냐면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람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람다 y, 1은 마이너스 람다 이렇게 되니까 람다가 지금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x는 2분의 1이고 y는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2분의 1, 1 그죠? 그 다음에 z는 어떻게 찾죠? z는 여기서 찾는 거죠. 네. 2분의 1하고 1을 넣었을 때 식이 성립해야 되니까 4분의 1 더하기 1 마이너스 z 플러스 10은 0에서 z는 얼마가 나오냐면 4분의 45인가요? 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2분의 1, 1, 4분의 45일 때 이 거리가 최소가 된다. 이렇게 찾으실 수 있는 겁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푼 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 그레디언트 f가 이 평면과 수직인 벡터죠. 그리고 그레디언트 g는 어떤 친구냐면 그러니까 이 친구를 0은 이렇게 옮겨가지고 gx, yz라고 봤을 때 그레디언트 g는 어떤 친구냐면 이 평면, 이 공면의 법선 벡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공면의 법선 벡터와 이 평면의 법선 벡터가 평행할 때, 다시 말하면 이 선분이 공면하고도 수직이고 이 평면하고도 수직일 때 그때 최소가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평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긴 했는데 사실 일반적인 공면에 대해서도 비슷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최소값의 존재성에 대해서는 이제 살짝 무시를 할게요. 왜 최소값이 존재해야지 사실 라그랑주 승수법을 쓸 수가 있는데 최소값이 존재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보일 수 있거든요. 나중에 해석개론 시간에 열심히 공부를 한 다음에 보시고. 자, 여튼 궁금하면 댓글로 물어보세요. 자, 여튼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면에 대해서도 비슷한 논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평면 가지고 했으니까 지금 점과 평면 사이에 거리 공식을 썼잖아요. 근데 그 못 쓸 수도 있잖아요. 점과 공면 사이에 거리 공식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fxyz는 0, gxyz는 0 이렇게 있습니다. 두 공면이 만나지 않을 때 공면과 공면 사이에 거리가 궁금할 수 있어요. 네, 그럴 때는 그 거리가 최소가 된다면 항상 어떤 성질을 만족하게 되냐면 이 선분이 a, b, c와 d, e, f를 연결하는 이 선분, 다시 말하면 이 방향 벡터는 뭐죠? a-d, b-e, c-f 이 방향 벡터가 그레디언트 f하고도 평행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레디언트 g하고도 평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거든요. 증명을 라그랑주 승수법처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ABC가 어떤 제약 조건을 갖고 있냐면 FABC는 0이란 제약 조건을 갖고 있고 GABC는 0, GDF는 0이란 또 제약 조건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뭐의 최소값을 찾고 싶은 거냐면 A-D의 제곱 플러스 B-2의 제곱 플러스 C-F 제곱의 최소값을 찾고 싶은 거예요. 얘가 최소값이 그러니까 최소일 때 어떤 식을 만족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라그랑주 승수법에 의하면 그레디언트 f가 그러니까 여기서 fxyz 들었으면 안 되고 얘는 a, b, c, d, e, f에 관한 함수잖아요. 이게 6변수 함수입니다. 제약 조건 2개, 근데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함수의 최대 최소가 이제 이렇게 6변수 함수로 등장을 하는 거죠. 6변수 함수가 돼도 뭐 사실 라그랑주 승수법이 달라지지 않거든요. 똑같은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3변수 함수일 때만 라그랑주 승수법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쓸 수 있어요. 증명 과정도 비슷하게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냥 받아들이면서 보시면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f가 람다 그레디언트 f 플러스 람다 그레디언트 g를 만족을 해야 돼요. 뮤 이게 만족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레디언트 f는 어떻게 생겼냐면 a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2a-d, b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2b-e, c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2c-f, 그 다음에는 d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2a-d, 그 다음 e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2 곱하기 b-e,
f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c 마이너스 f죠. 얘가 람다 그레디언트 f. 자, 그레디언트 f 해볼게요. f를 a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fa, b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fb. 사실은 fx죠. fy라 써도 돼요. 그 다음에 fz 이렇게 되고 def에 대해서는 상수니까 없잖아요. df가. 그러니까 0, 0, 0이 나오겠죠. 그리고 뮤 한 다음에 0, 0, 0, 그 다음에 gx, gy, gz 이렇게 나오겠죠. d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e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f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자, 그럼 어떤 사실을 관찰할 수 있냐면 이 a-d, b-d, c-f란 친구는 fx, fy, fz의 평행이어야 되죠. 지금 보면 얘는 다 0이니까. 그리고 또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마찬가지로 a-d, b-d, c-f란 친구가 gx, gy, gz의 평행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여기가 0이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식이 나와요. 라그랑주 승수법이 굉장히 유용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굉장히 예전에 기억나세요? 도형의 방정식 시간에 평면과 평면 사이의 거리가 언제 최소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막 그림 그려가지고 했잖아요. 그런 거 없이 식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설명이 되죠. 따라서 이런 것이 이제 또 굉장히 좋은 활용이구나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결론만 기억하셔도 돼요. 뭐 결론이 뭐냐면 fxyz는 0, gxyz는 0 두 곡면 사이의 거리가 언제 최소가 되냐면 이 식을 만족할 때 최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수직일 때.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최소가 되면 이 식을 만족하는 겁니다. 이 식을 만족한다 해서 최소가 되는 건 아니지만 최소가 된다면 이 식을 무조건 만족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두 곡면이 만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그게 조금 더 정확한 설명이고요. 네, 다음 문제 3의 2번 보겠습니다. 곡면 y제곱 마이너스 xz제곱은 4의 점 중 가장 원점과 가까운 점을 구하시오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이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그런 xyz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데 제약 조건이 있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함수가 있으니까 이제 라그랑주 승수법을 적용하면 되겠군 해가지고 라그랑주 승수법을 적용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해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거든요. 좀 할 수는 있는데 못할 건 아닌데 좀 뭐랄까 경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좀 힘들어서 그거보다 좀 더 좋은 방식이 뭐냐면 얘를 이제 넣어보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뭐냐면 y제곱을 4 플러스 xz제곱으로 이렇게 바꿔치기 해버리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떤 함수가 나오냐면 x제곱 플러스 4 플러스 xz제곱 플러스 z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x와 z에 대한 함수고 얘가 최소가 되면 좋겠다. 이게 이제 우리의 목표가 되겠죠. 근데 xz에는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냐? 있죠. 지금 y 값이 이제 y 제곱값이 항상 0 이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4 플러스 xz제곱이란 값은 항상 0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4 플러스 xz제곱이 0 이상이란 조건 하에서 이 fxz의 최소값을 찾는 게 목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제약 조건 하에서 얘의 최소값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는 이 제약 조건 하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0 이상이란 제약 조건 하에서 얘의 최소값이 만약에 그러니까 이거의 최소값은 결국에는 이 제약 조건 하에서 얘의 최소값이랑 같은 말이거든요. 이 경우에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의 최소값은 이 제약 조건이 주었을 때 얘의 최소값이랑 같은 말인데 지금 원점으로부터 거리의 최소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는 개념입니다. 기본적인 이유는 연속함수에서 이제 아래로 6개인 치역이 아래로 6개이면 최소값이 항상 발생하기 때문인데 알 필요는 없고 그냥 그런 것부터 하시면 돼요. 여튼 이제 제약 조건이 걸린다라는 거에 조금 주목을 해주시고 그렇다면은 최소값은 내부에서 생길 수도 있고 경계에서 생길 수 있다는 걸 항상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내부에서 생긴다면 이제 그 크리티컬 포인트가 이제 최소값이 생길 수 있는 후보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fx를 계산해 보면 2x 플러스 z제곱이고 fz를 계산해 보면 z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2xz 플러스 2z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0이고 얘가 0이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부터 계산해 보면 x가 마이너스 1이든 또는 z가 0이든 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는 얘기죠. x가 마이너스 1이라면 z는 풀마 루트 2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z가 0이라면 x가 0이 돼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우리는 이 영역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이 영역에서. 그런데 x가 마이너스 1, z가 풀마 루트 2, z가 0, x가 0이라고 하면 뭐 이런 점들은 다 내부에 있죠. 그러니까 4 플러스 xz제곱은
0보다 크다는 조건을 만족하죠. 그러니까 영역의 내부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임계점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임계점이 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점에서의 함수값을 보자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 그러니까 fxz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관찰해 볼게요. 자, 마이너스 1하고 풀마 루트 2를 집어넣어 보시면 1 더하기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플러스 2 이렇게 되기 때문에 5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00을 넣어주시면 이제 4가 나오죠. 그러니까 일단은 최소값이 될 수 있는 내부점에서의 최소값이 그러니까 최소값이 만약 내부에 존재한다면 4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최소값이 경계에서 생길 수도 있으니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4 플러스 xz 제곱은 0에서 최소값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생긴다면 이제 또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 경우는 또 따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4 플러스 xz 제곱이 0이 되는, 네, 그런 점에서 한다는 건, 그러니까 이런 식을 만족하는 이 식을 만족할 때 fxz가 최소값이 무엇인가, 이것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4 플러스 xz 제곱이 0이니까 이 경우에는 x제곱 플러스 z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 x는 뭐죠? 그러니까 일변함수로 바꿔서 써보자고요. 4 플러스 xz 제곱을 만족한다면, 그러니까 fxz는 이제 이건데, 이 조건을 만약 만족한다면 x는 마이너스 z 제곱분의 4니까 마이너스 z 제곱분의 4 플러스 z 4제곱분의 16, 그죠? z 4제곱분의 16 플러스 z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의 이제 최소값을 찾고 싶어요. 자, 근데 z에 대해서는 제약 조건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약 조건이 딱히 없죠. 0만 아니면 돼요. z가 0만 아니면 됩니다. 이 경우에 이제 얘의 최소값이 무엇일까 이렇게 찾고 싶은 거죠. 맞죠? 자, 그러면 이 함수의 그래프가 어떤 모양으로 그려지나요? 그러니까 이 z가 뭐 양수라고 치면, 그죠? z가 양수든 음수든 뭐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최소값이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어진가라고 보면 미분을 해보면 되죠. 이걸 gz라 봐가지고 g'z를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z의 5제곱분의 64, 그죠? 플러스 2z 이렇게 되는 거니까 z의 5제곱으로 끌어내서 보시면 마이너스 64 플러스 2 곱하기 z의 6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z의 6제곱이 32인 순간에, 맞죠? z의 6제곱이 32가 되는 순간을 전후로 해서 이제 부호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까처럼 생긴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고, 결국에는 z가 2의 6분의 5제곱일 때 이제 최소값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이 함수가 z가 2의 6분의 5제곱일 때 최소값이 발생하는 거고, 넣어주시면 이제 16에 2의 5 나누기 3제곱 맞나요? 아니죠. 3분의 10제곱이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2의 5 나누기 3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2의 4제곱이니까 이게 2의 16제곱 하면 이게 2의 잠시만 2의 3분의 2제곱인가요? 이렇게 되나? 그죠? 네. 맞을 거예요. 그러면은 결론은 그쵸? 결론은 이제 맞을 거야. 이게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어느 정도 되냐 계산기를 제가 한번 지금 두드려 볼게요. 2에 2에 3 나누기 2제곱 더하기 2에 5 나누기 3제곱 해주시면 이게 4.76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4보다 크죠. 지금 4보다 크죠. 이쪽에 있는 이 값보다 크죠. 이 값보다 지금 크죠. 그러니까 경계에서는 최소값이 발생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부에서 최소값인 4가 발생한다 해가지고 이제 유제 3-1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아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 볼게요. 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은 4에 내접하는 직육면체 중 가장 부피가 큰 직육면체의 각 변의 길이를 구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면에
이렇게 직육면체가 지금 4접을 하고 있는데 부피가 가장 큰 거를 찾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뭐 직육면체가 이렇게 있다 치면 이제 직육면체 각 변과 평행하게 면과 평행하도록 이렇게 xy 평면, z 평면 뭐 이렇게 설계를 할 수 있죠. xy 평면, yz 평면, zx 평면이 직육면체 중심을 지나면서, 그러니까 원점이 직육면체 중심이 되면서 이제 각 평면이 그 각 직육면체의 면과 평행하도록 이렇게 좌표측을 설정을 해볼게요. 그래가지고 그 한 점을 a, b, c라고 놔봅시다. 1사분면에 있는 이 점을 a, b, c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지금 구면 위에 있으니까 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4를 만족을 해야 될 거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뭘 하고 싶냐면 부피가 가장 크면 좋겠대요. 부피는 어떻게 구하죠? 그죠? 이 길이가 2a이고 이 길이가 2b고 이 길이가 2c니까 맞나? 아니죠. 이 길이가 2c고 이 길이가 2b죠. 그러니까 부피는 뭐냐면 8abc예요. 그러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4라는 제약 조건 하에서 8abc의 이제 최대값을 찾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물론 제약 조건이 있죠. abc가 0 이상이라는 제약 조건이 있긴 해요. 근데 사실 그거를 안 주더라도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 제약 조건 하에서 얘의 최대값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건 6개인 닫힌 집합이기 때문에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이 영역에서 우리는 최대값을 찾는 게 목표죠. 자, 그러면 라그랑주 승수법을 적용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레디언트 V는 람다 얘를 G라는 제약 조건으로 놓으면 그레디언트 G랑 일치해야 되는 거죠. 그죠? 좋습니다. 그러면 그레디언트 B는 어떻게 나오죠? 얘를 A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8B, B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8, 자, A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8BC, B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8AC, C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8AB가 되고요. 얘가 람다, 그레디언트 G는 뭐죠? 2A, 2B, EC. 그러니까 이게 성립을 해야 되고 제약 조건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제 ABC 람다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관찰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4BC는 A 람다, 그 다음에 4AC는 B 람다, 4AB는 C 람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양변을 다 곱해볼까요? 그러면은 64에 A제곱, B제곱, C제곱이 ABC 람다니까 ABC가 0일 수도 있죠. ABC가 0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람다가 64 ABC일 수도 있죠.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해봅시다. 만약에 A가 0이거나 B가 0이거나 C가 0이라면 V는 0이겠죠? 이거는 뭐 볼 것도 없이 0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뭐 하지 말게요. 어차피 값이 나오니까 V는 0이라고 나오니까 뭐 그냥 이 경우는 뭐 이제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사실 V가 0보다 큰 게 무조건 있겠죠. 상식적으로 V가 0보다 큰 게 있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얘는 최대값이 절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쪽이죠. 람다는 64 ABC인 경우를 해봅시다. 그럼 여기다 넣어줄까요? 그럼 4BC는 A 곱하기 64 곱하기 ABC가 되는 건데 그럼 BC, BC 약분하면은 결국에는 1은 16A 제곱이니까 A는 풀마 4분의 1이죠. 그리고 B도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넣어주면 B는 풀마 4분의 1이 나오고 C도 풀마 4분의 1이 나와요. 이렇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V는 8ABC라 그랬거든요. V는 8ABC. 그러면은 결국에 8ABC로 가능한 값은 뭐죠? 8 곱하기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이거 다 곱한 다음에 풀마취한 거죠. 이렇게 얘네들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 뭔가 이상한데요? 제가 잘못했나? 그죠? 지금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뭘 잘못했을까요? 죄송해요. 자, 64 A제곱, B제곱, C제곱이 지금 ABC의 람다가 아니라 람다 세제곱이죠. 그죠? 람다 세제곱이 64 ABC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고 람다 세제곱이 64 ABC예요. 자, 다시 죄송해요. 다시 갈게요. 자, 그러면은 람다 세제곱이 64 ABC니까 자, 여기다가 ABC를 양변에 곱해서 4ABC는 A제곱 람다 이렇게 만들어 보죠. 그러면은 얘가 뭐예요? 그러니까 16 여기다 16을 곱하면 16A제곱 람다가 람다 세제곱인 거니까 맞죠? 그러니까 16A제곱이 람다 제곱이죠. 그러니까 람다는 풀마 4A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하면 풀마 4B를 찾을 수 있을 것이고 똑같이 하면 풀마 4C를 찾을 수 있겠죠. 이렇게 찾아볼게요.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식이 주어졌냐면 우리 제약 조건을 제가 안 써가지고요. 제약 조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4다 이걸 써야겠죠. 그러면은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4인데 지금 a가 풀마 4분의 람다, b도 풀마 4분의 람다, c도 풀마 4분의 람다니까 결국에는 이제 4분의 람다의 전체 제곱이 3번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람다 제곱은 람다 제곱 나누기 16 곱하기 3이 4여야 된다 이렇게 관찰할 수 있고, 그럼 람다 제곱은 64 나누기 3이니까 람다는 풀마 루트 3분의 8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죠. 맞죠? 좋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A, B, C는 뭐가 되는 거죠? A, B, C는 풀마 루트 3분의 2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끝났죠? 네, 결국에는 8ABC로 가능한 값은 이거 3개를 곱해주면 3루트 3분의 8 이거고, 뭐 풀마 곱하기 8 하셔야 되고 풀마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최대값을 찾는 게 목표니까 결국엔 최대값은 3루트 3분의 64 이게 바로 부피의 최대값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고요. 그럼 그때 3루트 3분의 64가 되도록 하는 A, B, C 중에서 양수인 A, B, C는 루트 3분의 2들인 거죠. 루트 3분의 2들이 실제로 최대가 되도록 하는 각 변의 길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루트 3분의 2, 루트 3분의 2, 루트 3분의 2일 때 ABC가 루트 3분의 2일 때 전부 다 루트 3분의 2일 때 최대가 되므로 결국 각 변의 길이는 루트 3분의 4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루트 4분의 2, 3인 각 변의 길이가 루트 3분의 4인 정육면체가 구면에 접하는 가장 부피가 큰 직육면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아요. 자, 문제 5번 볼게요. 좌표 평면 위에 n개의 점 x1, y1, x2, y2, xn, yn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추세선 y는 mx 플러스 b는 다음 값이 최소가 되는 mb에 의해 정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평면 위에 뭐 점들이 이렇게 있어요. 뭐 실험을 하면 뭐 이렇게 어떤 데이터를 얻잖아요. 이게 점을 이렇게 얻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원래는 이론상 직선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 실험을 하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뭐 사람이 하는 거니까 오차가 생기겠죠. 뭐 여러 가지 실험적 환경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실제 나와야 되는 뭐 직선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뭔가 오차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오차가 생깁니다. 오차. 이렇게 오차가 생기는데요. 근데 그러면은 원래는 어떤 식이어야 됐을까를 이제 거꾸로 추적하는 거예요. 원래는 어떤 식이어야 이런 데이터를 잘 설명해주는 직선은 도대체 어떤 식일까 이게 궁금한 거죠. 그러면은 뭐가 최소면 좋겠냐면 이런 빨간색 점들의 길이들이 다 최소가 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길이의 합이 최소가 되면 좋겠는데 이게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를 절대값으로 바꾸게 되면 미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곱을 해주는 거죠. 우리 분산처럼. 그래서 어떤 식이 최소가 되면 좋겠냐면 실제 나온 이 실험값 y1에서 이론적으로 나와야 되는 mx1 플러스 b 값을 뺀 거, 즉 mx1 플러스 b 마이너스 y1의 제곱, 뭐 이런 친구들의 합이 최소가 돼야 이제 이런 실험 데이터를 잘 설명해주는 그런 이제 추세선을 만들었다 할 수 있겠죠. 이거를 이제 linear regression이라고도 합니다. 선형회귀. 자, 좋아요. 그래서 이게 최소가 되도록 하는 m과 b가 무엇일까? 이걸 찾고 싶은 거예요. 이게 최소가 되도록 하는 m과 b는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유도 뭐 굳이 입 아프게 얘기하진 않고요. 그냥 있다고 치고 있으면은 이제 결국 얘가 누구와 누구에 대한 함수죠. m과 b에 대한 함수고 m과 b는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크리티컬 포인트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WN과 WB를 이제 구하는 거죠. WN과 WB를 구해가지고 0 되도록 하는 m과 b를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m에 대해 편미분하면 2 곱하기 mx1 플러스 b 마이너스 y1 그래가지고 이제 x1이 앞으로 튀어나오겠죠. 이게 이변수 함수인 건 알고 계시겠죠? x1, y1은 다 이제 주어진 값입니다. 특정한 상수라서 이게 m과 b에 대한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w는 m과 b에 대한 함수예요. 그래서 x1은 상수 취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가겠죠.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2 곱하기 mxn 플러스 b-yn의 xn 이렇게 나올 거고요. b에 대해서 편미분하시면
2 곱하기 mx1 플러스 b 마이너스 y1 그래가지고 쭉 가서 2 곱하기 mxn 플러스 b 마이너스 yn 이렇게 가겠죠. 이게 이제 wn, wb가 되는데요. 얘가 0 돼야 되고 얘가 0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게 성립하도록 하는 m과 b가 무엇일까? 이걸 찾는 게 목표입니다. 사실은 하나밖에 안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m과 b에 대한 다 1차식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밖에 없어요. 한번 정리를 해보죠. m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까요? m에 대해서 m 앞에 뭐가 있는지 보시면 자 2x1의 제곱 근데 2는 다 없애버릴게요. 어차피 양변 2로 나눴다고 생각하고 2는 다 없애버립시다. 귀찮으니까 2분의 1 wm을 보겠다는 얘기죠. 2를 다 없애버릴게요. 네. 그러면은 이제 m 앞에 있는 건 무엇이냐? x1제곱, xn제곱 얘네들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그마 xn제곱 이렇게 쓸게요. 됐죠? 그러니까 시그마 xn제곱이 m 앞에 있습니다. m 앞에는 시그마 xn제곱 시그마 xk제곱 이렇게 적을게요. k는 1부터 n까지 이해가시죠? 이게 m 앞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b 앞에 있는 게 뭘까요? b 앞에 있는 거 보시면 x1, xn 뭐 이런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시그마 xk가 b 앞에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뒤에 이제 상수는 뭐냐면 y1x1, yn(xn) 이런 친구니까 시그마 xk, yk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네, 좋아요. 어려운 거 없어요. 자, 이제 그 다음 봅시다. 마찬가지 얘도 0 돼야 되는데 양변 2로 나눠가지고 m과 b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면 이게 1차식이에요. x1 m 앞에 있는 거는 x1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xn이죠. 그러니까 시그마 xk고요. 맞죠? k는 1부터 n까지입니다. 전부 다. b 앞에 있는 건 뭐냐면 b는 그냥 n개 있죠, 총? 네, 1이 n개 있으니까 nb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상수항은 뭐죠? y1부터 yn까지 합이니까 시그마 yk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자, 그럼 이제 1차 방정식 풀면 되는 거거든요. 어렵지 않죠? 자, m에 대해서 풀고 싶으면 이제 양변에 시그마 xk 나중에 지우기 편하게 하기 위해 자, 얘로 써볼게요. 여기다가 시그마 xk 이렇게 곱해주는 거죠. 시그마 xk 이렇게 곱해주는 거예요. 여기는 뭘 곱해줘요? 시그마 xk의 제곱을 곱해주는 거죠. 시그마 xk의 제곱 이거를 양변에 곱합니다. 자, 그래서 빼보시면 결국 b 앞에 있는 건 뭐냐면 시그마 xk의 전체의 제곱에서 n 시그마 xk의 제곱을 뺀 거. 그리고 뒤에는 뭐가 남냐면 시그마 xk yk 마이너스 시그마 xk의 제곱에 시그마 yk 이렇게 남고요. 이게 이제 b죠. m도 찾아볼까요? m을 어떻게 찾냐면 이제 b를 없애야 되는 거니까 이제 뭘 곱해주면 될까요? 그렇죠. 여기는 n을 곱해주고요. 여기는 시그마 xk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양변 빼면 되죠. 그래서 양변 빼주시면 뭐가 되냐면 n 시그마 xk 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xk의 전체 제곱 m은 n 시그마 xk yk 마이너스 시그마 xk yk 시그마 yk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게 하나 나왔죠. m은 시그마 xk의 제곱 마이너스 n 시그마 xk의 제곱분의 시그마 xk 시그마 yk 마이너스 제가 부호를 잘못 적었나요? 뭔가 부호 실수를 한 것 같네요. 뭐 실수했나? 실수한 거 없죠? 네, 실수한 거 없습니다. 네, 이걸 잘못 적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게 n 시그마 xk의 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xk의 제곱 이거 분의 시그마 다시 n 시그마 xk yk 마이너스 시그마 xk yk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제가 적어드린 거랑 똑같은 형태죠. 이제 부호가 이제 분자분모부를 반대로 하시면 똑같은 형태입니다. 자, 이제 b가 이제 주어진 형태로 되는지만 관찰하면 되는데 그냥 양변 비교하시면 금방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b를 보시면 b는 지금 시그마 xk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n 시그마 xk 제곱분의 시그마 xk 시그마 xk yk 마이너스 시그마 xk의 제곱의 시그마 yk잖아요. 근데 지금 결국에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정리를 쭉 해보면 이게 n분의 1의 시그마 yk 마이너스 n 곱하기 시그마 xk가 돼요. 예, 해보면 그래요. 네,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m을 넣어주면 여기다가 이거 그대로 넣어주세요. 네, 그래가지고 정리를 해주면 같은 식이 된다는 건 그냥 발견을 하는 겁니다. 금방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관찰하시면 되는 거고 이거는. 그래서 b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보기 편하라고 이렇게 쓴 거고 그냥 사실 이걸로 정답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죠. 좋아요. 여기까지 문제 5번까지 해결을 했습니다. 자, 이제 문제 6번 볼까요? 사람의 혈액형은 ABO 3개의 유전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더 많다고는 하지만 그냥 그렇다고 칩시다. 자, ABO 3가지 유전자에 의해 결정이 되고요. 이제 AA, BB, OO 이렇게 이제 유전자가 보통 한 쌍의 유전자가 가지고 있죠. 뭐 대립 유전자 뭐 이런 거 배우셨나요? 뭐 생물 시간에. 그래서 대립 유전자라 해서 보통 이제 한 쌍씩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AA, BB, BO, AOO 아니면은 뭐 AO, BO, AB 이렇게 가질 수 있거든요. 얘가 A형이죠. 얘도 A형. 얘네 둘이가 이제 B형. 얘는 O형, 얘는 AB형 이렇게 부르는 건데 흔히. 여튼 유전자는 이렇게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유전자형은 6가지고 이제 발현되는 표현형이 이제 4가지고 뭐 이런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을 이제 동형접합이라고 부르고요. 그 유전자가 똑같은 게 접합되어 있다 해서 동형접합이라고, 얘를 이형접합이라 부르거든요. 자, 그래서 한 집단에서 이렇게 집단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막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 집단에서 전체 유전자 중 A, B, O 유전자의 비율, 그러니까 유전자형의 비율이 아니라 유전자의 비율이 PQR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를 그냥 싸그리 싹싹 모아서 A면은 A 2개, 그죠? B면은 B 2개, A O면은 A 하나, O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A, B, O를 싸그리 모아가지고 봤더니 비율이 PQR이래요. 그 중에서 이형 접합을 가지는 사람의 비율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그냥 그렇대요. Q는 PQR이라는 함수인데 EPQ 플러스 PR 플러스 QR로 주어진다고 합니다.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유도긴 한데 그냥 우리는 생물을 공부한 게 아니니까 받아들입시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Q의 최대값을 구하는 게 Q예요. Q의 최대값.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는 건가요? 라고 하시면 안 되고, 자, PQR이 이제 비율이잖아요. 비율인데 PQR에 대한 조건이 있죠. 왜냐면 A, B, O 유전자만 가지고 있으니까 뭐 더 다른 유전자를 보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P랑 Q랑 R을 더하면 뭐가 돼야 될까요? 1이 돼야겠죠. 그죠? 전체 유전자가 A, B, O 유전자 중에 하나니까 P랑 Q랑 그 중에, 그러니까 전체 A, B, O 유전자 중에 A의 비율이 P고 B의 비율이 Q고 O의 비율이 R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P랑 Q랑 R이랑 더해서 1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제약 조건이 지금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제약 조건 하에서 얘의 이제 최소값을 찾는 문제예요. 라그랑주 승수법으로 풀어도 되고 그냥 제약 조건을 없애가지고 그냥 그 임계점 찾아도 되고 그렇게 가셔도 되거든요. 근데 그냥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는데요. 그냥 네 변수를 없애도록 할게요. 변수 없애는 게 편하죠. 변수 없애는 게 편하니까 변수를 없애서 해봅시다. 자, 변수를 없앤다는 말은 이제 P를 없애든지 뭐 Q를 없애든지 R을 없애든지 해가지고 변수를 없애볼게요. 그럼 P는 1-Q-R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리고 P랑 Q랑 R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0과 1 사이여야 되죠. PQR이 항상 0과 1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6개가 돼요. 이 함수식이 6개입니다. 이 함수식이 6개라서 최소값이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튼 P는 1-Q-R이라고 쓰고 여기다 넣어보자고요. 그러면은 2 곱하기 1-Q-R Q 플러스, 좀 더 묶어서 해볼까? 자, P가 지금 이게 P 곱하기 Q 플러스 R이니까 1-Q-R에 Q 플러스 R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QR, 이게 바로 이제 Q입니다. 맞죠? 지금 조건은 이렇게 주어져 있고, 뭐 물론 그러니까 지금 PQR의 범위를 그림상으로 나타내 보면, 그러니까 다시 PQR이 지금 0과 1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Q와 R에 대한 함수를 바꿨잖아요. Q와 R에 대한 함수를 바꿨죠. 그럼 QR의 범위는 그냥 0과 1 사이죠. 뭐 다른 제약 조건 없이 0과 1 사이 아무거나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이 정사각형에서 0, 1, 1이라는 이 정사각형에서
라지 Q의 최소값을 찾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최소값이 경계에서 생길 수도 있고 내부에서 생길 수도 있는데 경계에서는 사실 생기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냥 뭐 해볼까요? 이거는 좀 이따 해보죠. 계산을 해서 해보고, 그러니까 경계에서 생길 수도 있고 내부에서 생길 수도 있는데, 자, 내부에서는 내부에서 생긴다면 어떻게 생겨야 되는지를 먼저 관찰을 해보죠. 자, 내부에서 생긴다면 Q에 대해서 미분한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를 Q에 대해서 미분한 게 0이어야 되고 R에 대해서 미분한 것도 0이어야 되죠. 그래서 이 값을 관찰해 볼 텐데요. 자, 조금만 더 정리를 예쁘게 하고 논의를 전개해 볼게요. 자, 얘는 Q 플러스 R 마이너스 Q 플러스 R의 제곱 플러스 QR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맞죠? 자, 이 상태에서 미분을 해줄게요. 그럼 2 곱하기 1 마이너스 2 곱하기 Q 플러스 R 플러스 R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R에 대해서 편미분하시면 2 곱하기 1 마이너스 2 곱하기 Q 플러스 R 플러스 Q 이렇게 적을 수 있죠. 얘가 0이고 얘가 0이어야 돼요. 그럼 양변 빼면 R은 Q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R은 Q여야 되고 다시 R은 Q를 집어넣어 주시면 1-4R 플러스 R이 0이기 때문에 R은 3분의 1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R은 3분의 1이고 Q가 3분의 1이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일단 최소값이 될 수 있는 후보 하나 찾았어요. 임계점이 뭐밖에 없죠 지금? 3분의 1, 3분의 1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3분의 1, 3분의 1에서의 값이 얼마일까요? 넣어보시면 실제로 여기다 넣어보시면 3분의 2 3분의 2 마이너스 9분의 4 플러스 9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 점에서의 최소값은 3분의 1입니다. 거기다 2를 곱해야 되니까 3분의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최소값이 3분의 2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3분의 1, 3분의 1에서의 함수값은 3분의 2다 라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어요. 넣어보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좋아요. 자, 그러면 경계에서 최소값이 생길 수도 있죠. 경계에서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경계에서는 또 어떤 모양이 될지를 관찰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네 가지 변에서 전부 다 하셔야 되는데 해보죠. 자, Q가 0일 때 지금 이게 Q축 R축이거든요. Q축 R축이니까 자, R이 0일 때부터 해볼게요. R이 0일 때 R이 0이면은 2 곱하기 자 여기다 넣어주면 Q 마이너스 Q의 제곱이죠. 그럼 이 함수의 최소값은 얼마죠? 이 함수의 최소값.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그죠? 이렇게 생겼죠? 근데 우리는 Q가 0과 사이에서 보는 거니까 최대값을 구하는 거네요. 제가 말을 계속 잘못하고 있었네요. 자, Q의 최대값을 구하는 게 목표예요. Q의 최대값을 구하는 게 목표인데 2 곱하기 Q 마이너스 Q 제곱은 Q가 2분의 1일 때 최대값이 나오죠. 그래서 2분의 1 빼기 4분의 1을 해주시면 2분의 1 이렇게 나오네요. Q가 2분의 1일 때 최대값이 발생을 합니다. P가 0이고 Q가 2분의 1일 때 Q가 2분의 1이고 R이 0일 때 최대값이 발생을 하죠. 최대값이 2분의 1이네. 그러면 내부에 있는 것보다 더 크네요. 제 예상과 내부에 있는 것보다 작죠. 3분의 2가 내부에서 3분의 2였으니까 내부에 있는 것보다 작죠. 2분의 1이라는 값은. 그러니까 네. 일단은 여기서는 최소 그 아래쪽 자, 말이 꼬이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헷갈리면 말씀해 주세요. 자, 여기서는 최대값이 발생할 일이 없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해보시면 최대값이 발생할 일이 없어요. 이게 해보면 Q가 1일 때니까 Q가 1일 때 맞죠? Q가 1일 때니까 여기다 1을 넣어주시면 1 플러스 R 마이너스 1 플러스 R의 제곱 플러스 R이잖아요. 그러면은 1 플러스 R 묶어주시면 1 마이너스 1 플러스 R이니까 마이너스 R 플러스 R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R 플러스 마이너스 R 제곱 플러스 R 이렇게 좀 마이너스 R 제곱이에요. 그죠? 맞나? 잘하고 있네요. 자, Q가 1인 거니까 그죠? 그래서 1 플러스 R로 묶으시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R에서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제곱 마이너스 R 플러스 그래서 마이너스 R이 나온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R 제곱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대값은 그럼 0인 거죠? 최대값은 0인 거니까 네. 자, 안 되고요. 그래야겠네. 그죠? 그죠. 근데 사실 이제 생각해보면은 여기는 사실 원래 Q와 R에 대한 아무런 조건이 없다 그랬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P가 0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Q 플러스 R이 1 이하여야 된다는 조건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삼각형에서 생각하는 게 좀 더 올바랐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게 하지 않아죠. 우리가 최대값이 어디서 생기는지가 중요한 거라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여튼 여기선 최대값이 발생할 일 없고요. 오른쪽 변에선 생길 일이 없고 비슷하게 위쪽 변 이제 왼쪽 변에서도 최대값이 있다고 하면 그 최대값이 3분의 2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최대값이 3분의 1, 3분의 1에 생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끝난 거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 함수가 언제 최대인지가 궁금한 거였는데 Q가 3분의 1이고 R이 3분의 1일 때 최대래요. 근데 P 더하기 Q 더하기 R 1이니까 P는 3분의 1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P, Q, R이 3분의 1도 모두 일정할 때 Q가 최대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뭔가 지금 말이 꼬여가지고 약간 죄송하네요. 좋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문제 7번부터 나머지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중적분으로 이제 넘어가요. 우리 이제 다변수 함수의 미분을 다 배웠으니까 다변수 함수의 적분법을 이제 배우도록 할 거고요.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그래도 좀 엄밀하게 하려고 노력은 했어요. 근데 이제 적분법부터는 엄밀하게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지 이제 직관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제 팩트만 나열하는 식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하는 거는 다변수 해석학 시간에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튼 이제 점점 엄밀해지지 않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들만 여러분이 미리 배운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 배우는 다변수 해석학에 관련된 여러 정리들이 뭐 여러 가지로 응용이 잘 되기 때문에 결과들만 미리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